뉴스 집중 시작합니다. 주당 1,000원씩 줘야 하는 배당을 주당 1,000주씩 줘버린 삼성증권 사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수조 원어치의 있지도 않은 주식이 직원들 계좌에 들어갔는데 정작 삼성증권은 이 사실을 하루 지나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김동완 소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주당 1,000원씩을 배당을 해야 되는데 예. 직원의 실수로 한 주당 1,000주씩 배당을 해버린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희 이제 배당 시즌이죠. 주총이 얼마 전에 끝나고 이제 배당을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우리 사주에 대한 삼성증권 임직원들이 이제 우리 사주조합에 가입이 돼 있는데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직원이 잘못한 겁니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사실 1,000주에 1,000원씩 하면 배당금으로 100만 원이 입금돼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주당 1,000주가 주식 배당이 돼버리니까 1,000주 갖고 있는 사람은 삼성증권 주식이 100만 주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은 제가 금융시장에 한 26년 됐는데요. 정말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원래 그 1,0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얼마가 잘못된 수백억 거예요? 되죠. 예. 수백억 대가 되겠네요. 예, 수백억 되죠. 네. 100만 주. 그러니까 뭐 주가라는 게 39,000원에서 3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수백억 되죠. 원래는 100만 원 정도만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주당 1,000원씩 배당한다 했으니까. 예. 네. 근데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삼성증권 직원 2천여 명에만 그 주식들이 무더기로 갔다가 들어간 거 보면 자사주니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 사람들도 주주니까 배당을 해야 할 거고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식들이 직원들 계좌에 입고됐을까? 예. 실수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fat finger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손가락이 살이 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사실 그런 실수들 많이 합니다. 특별히 휴대폰이라든지 온라인, 그러니까 컴퓨터 자판으로 무슨 금융거래를 할 때 보면 눈이 좀 어두워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자판이 생각보다 작거든요. 네. 근데 매수로 누를 수도 있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 100주를 1,000주로 주문을 잘못 누를 수도 있고 이건 개인 간의 거래니까 이건 뭐 정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이 뭐 주식 거래를 하거나 이 은행 거래를 할 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 큰 금액이 이렇게 키인이 되면은 팝업창이 뜨죠. 이건 불가능한 주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하물며 증권회사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루 동안 걸러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금융회사의 거래라는 거는 사실 이게 우리 사주조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광범위한 고객의 거래를 대행해 주는 게 증권회사 아닙니까? 네. 그 거래를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큰 규모로 잘못했다면 이건 엄청난 금융사고가 날 수도 있었고 역대로 보면 이런 일을 통해서 실제로 금융회사가 도산한 일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맥투자증권이라는 회사가 직원의 이 팻핑거 실수로 해서 도산을 했죠. 그리고 영국의 베어링 은행, 왕실은행이잖아요. 100년 이상 된 은행도 트레이더 한 명의 매수매도 이 잘못 분간한 이 실수 하나로 그 유서 깊은 은행이 망한 역사가 있거든요. 지금 하루가 지난 뒤에야 삼성증권이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 네. 28억 주가 있지도 않은 28억 주가 그 삼성증권 안에 있는 직원들 계좌에 입고가 됐는데 돈으로 따지면 100조가 넘거든요. 그렇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주식이 입고가 됐는데 정작 삼성증권은 그걸 하루 뒤에 알고. 그것도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 하루 뒤에 안 것도 사실은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9시 반에 증시가 개장했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판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거래가 폭증할 거고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사전에 시스템으로 걸러내질 못하고 주식이 특이한 거래 양상을 보이니까 이게 웬일이지? 그 후에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많이 입고된 사람은 얼마나 들어온 건가요? 지금 알려진 거는요. 2천여 명 중에 100만 주 단위로 입고가 돼 있는 그 직원들이 꽤 있었다는 건데 정확하게 이제 삼성증권에서 사고를 안 일으킨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16명의 직원이 그 잘못 입고된 주식을 그날 팔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돼 있는 이 16명 중에는 100만 주를 판 사람이 있어요. 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얼마겠습니까? 100만 주면은 3만 8천 원 정도 했으니까 네, 뭐 380억 원. 380억. 380억 원을. 지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네. 숫자 가지고 저희가 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날 380억이라는 삼성증권 주식을 잘못 들어온 주식을 판 직원이 있다니까. 아니 그러면 380억 원이 그 직원 A라는 직원 계좌로 왔단 말이죠. 예. 진짜로. 예. 진짜로 380만 원이 그 사람 직원의 그 380억 계좌에 원.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통상 주식을 100만 주를 팔면은 네. 주식의 수도 결제라고 하는데 결제는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 있다가 돈이 들어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 찾을 수 예. 있죠.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했으니까 사실 오늘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네. 오늘 화요일 맞죠? 네. 그런데 모니터 상에는요, 매도가 체결되는 순간 T+2일에 내 계좌에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뜹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직원 입장에서는 매도가 딱 체결되는 순간 말씀하신 300 몇십억의 돈이 내 계좌에 이틀이면 들어온다라는 게 뜨게 돼 있는 거죠. 자, 그걸 봤을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있지도 않은데 주식이 뭐 10주도 아니고 많게는 100만 주가 예. 100만 주가요. 네. 들어왔다. 그럼 보통의 직원이라면 이게 또 우리 회사 주식이잖아요. 저로 예. 따지면 KBS 주식 아니에요. 예. 그럼 뭐 부장이나 높은 분한테 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저 계좌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직원들 중에 16명은 다 팔아버렸어요. 예. 입금이 됐고요. 예. 그 직원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6명 다 이제 대기 발령 상태인데요. 네. 사실 회사 내의 징계,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그 과한 징계를 받겠죠. 과한 징계라는 게 이 일반 기업에서 과한 징계라는 게 뭐 해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사내 징계로 끝날 일인지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김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계좌에, 은행 계좌에 네. 내 돈이 아닌 돈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세요. 그럼 내가 그 돈을 빼가지고 쓰면 처벌받은, 횡령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몇백억 단위의 주식이 들어왔고 이분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증권회사 직원이고 그중에서도 자기 주식이 100만 주 단위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사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몇몇 그 직원들한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전 직원한테 다 우리 사주조합에 2,000명이 넘는 직원들한테 들어왔으니까 옆자리도 들어왔을 거고 앞에 상사도 들어왔을 거고 자기네들 다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술렁술렁 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왜 팔았냐 이거죠. 이걸 팔았다는 거는 심지어는 그 회사에서 절대 팔지 말라고 팝업창에 2번에 걸쳐서 네, 네. 공지를 예. 띄웠다면서요. 그 이후로도 판 사람이 10명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납득은 안 됩니다. 자, 2천여 명 중에 뭐 대다수는 팔지 않았으니까 이건 예. 뭔가 착오가 있었겠다 싶었겠는데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이 16명은 회사에서 이거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팝업창에 이거 팔지 말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팔았어요. 예. 그중에 300억 원 넘게 판 직원도 있단 말이죠. 예. 왜 그랬을까요? 뭐 들으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혹시 이거 장난인 줄 알고 재미삼아 아니, 근데 이거는 눌러봤어요? 굉장히 지금 민감한 사안이라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랬어도 왜냐하면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내 계좌를 확인했더니 100만 주, 자기 주식 100만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스템 오류네? 그러고 나서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번 나가는지 한번 해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경우라도 100번 양보해서 테스트 해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주. 네. 100주 이 정도 해보는 게 상례잖아요. 이 100만 주라는 주식은요. 삼성증권 통틀어서 하루 거래량보다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팔았다? 이걸 테스트 해본다고 팔았으리라고 상상하기는 좀 어렵고 네. 두 번째는 이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험 해보려고 그랬는데 패핀 거였다. 또 실수로 했다. 잘못 눌러져 버렸다. 네, 2,000명 중에 16명이니까 네. 그렇게 주장할 개연성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과연 그랬을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뭐라도 뭐였을까라는 굉장히 생각은 한 번쯤 해볼 그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더라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네. 혹시 그 16명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법적인 문제라서 제가 뭐 이 법적인 문제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사내 이 징계 조치로서 이런 정말 이건 심각한 그 금융시장의 교란 행위가 유발이 된 상황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이 아니고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될 금융회사 직원이고 또 거기다가 자기 주식이고 그것도 100만 주 단위로 수백억을 이걸 이동을 했다면 이걸 과연 처벌하지 않고 징계로 끝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 28억 주 정도의 삼성증권 주식이 특정 주주 직원들이죠. 예. 주주들의 계좌로 들어가고 예. 실제 직원들은 16명이 슬그머니 그걸 팔아서 예. 돈이 입금이 됐는데 우리 증권거래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가가 폭락해서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 예.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문제 있죠. 이게 뭐 특수한 케이스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증권회사를 통해서 제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 배당이든 현금 배당이든 간에 증권회사 혹은 배당을 하는 그 주식 그 회사가 네. 예탁결제원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 증권결제를 이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이거든요. 네. 여기를 한번 걸리기 검증하는 때문에 기관이죠. 검증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처럼 화면은 지금 삼성증권의 대표이사 같습니다. 네. 예. 지금은 이제 금감원이고요. 예, 네. 이번처럼 그 우리 사주회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배당 같은 경우는 그냥 삼성증권이 삼성증권 직원 계좌로 그냥 입금시킬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주식 배당은 예탁결제원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현금 배당을 하러 들어가서 이 그 컴퓨터 안에 주식 배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탁결제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제3의 감독기관이라든지 기구를 통해서 걸러졌어야 되는군요. 수백억 원 이상의 수조 원의 이 입금이 입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런 서드파티에서 체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삼성증권 내부 통제 시스템만 물론 잘못했죠. 그렇지만 우리 금융 시스템, 이 결제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 지난 금요일에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뭐 집에서 쓰는 가계부만 못한 일이 발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예.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그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 직원들이 이렇게 16명이 엄청난 막대한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이었는데 예.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4월 6일이죠. 네. 예.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3만 9천 원 하던 주식이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자기 예. 계좌에 막대한 삼성증권 주식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내다 팔면서 무려 10% 이상 예. 왼쪽에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폭락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때 이거 손절해야겠다. 주가가 너무 떨어진다 해서 무서워서 판 고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오늘 금감원장이 전 그 증권회사 사장을 다 불러 모았거든요. 네.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했는데 나오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바로 그 질문을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날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피해자를 선정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삼성증권의 대표이사도 법리적인 해석의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워낙에 이 금융시장에 심대한 교란 행위 혹은 이런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고객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의사는 표명했는데 네. 그 범위를 확정하는 얘기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이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서 무차입 공매도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지금 금지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제도 점검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무차입 공매도가 또 뭔지 설명을 좀. 공매도라는 건 제가 주식이 없는데 네. 이 주식이 빠질 것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빌려가지고 제가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리는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저 증권회사에 저 팔고 싶습니다. 주식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주식이 빠지든 오르든 내가 다시 사서 메꿔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제도가 무차입 공매인데요. 그야말로 신용거래군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고 또 결제를 불이행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안 갚을 수도 있다 이 말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우리는 이걸 법적으로 금지해놨습니다. 근데 무차입 그 공매도가 아닌 차입 공매도 정말로 빌리는 거는 지금도 합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두 분한테 주식을 빌려서 제가 팔 수 있다는 거 네. 합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 10,000주를 제가 빌려서 팔면
그 주식의 처분권 이런 걸 모두 제가 갖고 와서 팔았기 때문에 두 분은 그 주식을 팔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파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된 주식, 유통되는 주식의 계산상으로는 총량보다 더 많은 주식이 매물화될 수도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이런 청원이 20만 건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가뜩이나 그동안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 기관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은데 빌려와서 주식을 왕창 팔고 그럼 주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걸 예측하고 공매도를 하는 건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공매도는 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매는 누군가의 주식을 빌려와야 되는데 우리 개인들이 빌리기가 좀 어렵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그 공매도를 한단 말이죠. 그 물량은 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날 뜻하지도 않고 매물 폭탄이 떨어져요. 그게 다 기관 투자가라든지 그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다 파는 경우가, 왜냐하면 정보를 갖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청원의 핵심은 뭐냐면 공매도 제도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 기울어진 축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은 이게 형평성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폐지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저 기관들이 공매도 할 때 몇십만 주씩 팔지 않습니까? 무더기로. 저 진짜 빌려서 팔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불신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사고라는 게 이렇게 시장을 교란한다는 게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보니까 사실 이 케이스 그 케이스하고 좀 별개로 좀 봐야 되는 사안이기도 한데 그러면 삼성증권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겠냐. 그리고 이건 너무 큰 케이스니까 이게 알려졌지 이거보다 작은 케이스. 예를 들면 그냥 몇십억 수준이라면 알려졌겠냐. 이렇게 금융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불신이 확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거예요. 그럼 금융의 공백이 생기고 금융의 공백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신인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라는 게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삼성증권의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까지 가능합니까? 영업정지도 가능할까요? 글쎄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포인트는요. 이 16명의 직원들이 그냥 실수 혹은 그냥 테스트해본 게 아닌 어떤 결과가 만약에 밝혀졌다. 그래서 그게 사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언가 했고 금융시장이 그렇게 교란됐다면 아마 금융당국에서는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초유의 삼성증권 배당 사고 대한금융경제연구소 김동완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